가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가톨릭 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저희 방송국은 재학생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과 의지함양을 위해서 하루 80분간 2차례에 걸쳐 성심교정 곳곳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 9월 28일 수요일 저녁 정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진보하는 삶의 소리 가톨릭 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CUBS. 먹냥도감. 여러분, 먹냥도감의 네 번째 챕터를 여는 날이 왔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은빛의 기공자로 불리는 녹색의 눈을 가진 러시안 블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러시안 블루의 신비한 눈에 대한 비밀을 파헤쳐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죠. 오늘도 역시 반려동물 중에서 고양이에 대해 알아보는 날이에요. 고양이의 특성, 종의 역사와 이름의 유래, 마지막으로 특징까지 함께 여러가지 매력에 대해 알아보러 갈까요? 반려동물, 나의 하나밖에 없는 가족, 둘도 없는 내 친구, 인생의 동반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햇빛 아래 잠든 넌
새로운 고양이에 대해 알아보러 가기 전에 오늘은 고양이를 입양하는 데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필요한 준비물은 이동장이에요. 입양할 고양이를 데리러 갈 때에도 이동장이 필요하겠지만 동물병원에 데려갈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이동장은 필수용품입니다. 반려동물 용품은 종류도 다양하고 가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장단점을 잘 살펴보고 선택해야 하는데요. 특히 이동장 같은 경우는 한번 구매하면 평생 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고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양이 화장실 용품인데요. 아기 고양이를 입양할 시에는 그렇게 큰 화장실이 필요 없겠지만 나중에 고양이가 커가면서 크기에 맞는 화장실로 바꿔주어야 해요. 문이 있는 화장실, 위로 들어가는 화장실 같이 화장실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키우는 고양이가 가장 잘 적응하고 편안해하는 화장실을 선택해주는 것이 좋답니다. 마지막으로는 먹이용품인데요. 사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로얄 캐닌 제품을 사용하는데 사료 또한 맛과 모양이 다양하기 때문에 고양이가 가장 잘 먹는 사료로 선택하면 됩니다. 이동장, 화장실 용품, 사료 용품 모두 고양이를 입양할 때 무조건 필요한 용품이기 때문에 고양이를 입양하기 위해 준비하는 초보 집사라면 꼭 기억해주세요. 저번 시간에 함께 알아본 러시아 블루와 같이 집사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고양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오늘 배울 고양이는 어떤 종류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고양이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요. 바로 샴입니다. 샴은 고양이 중에서도 여왕이라고 불릴 만큼 기품 있고 고고해 보이는 고양이에요. 샴은 태국에서 왕족들과 귀족들만 키울 수 있는 종이었는데 1300년대부터 샴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샴은 태국에서 왕족과 혈통이 있는 귀족만 키울 수 있었던 만큼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고 왕실과 사원에서 기르는 특별한 고양이였답니다. 샴이 태국을 벗어나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1884년에 태국 수도인 방콕의 영국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던 고든이 영국으로 귀국할 때 왕실로부터 샴을 선물 받았다고 해요. 이후 1885년에 영국으로 오게 된 샴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캣쇼에서 수상하게 되면서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되었답니다. 태국에서는 시암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서 우리나라에서는 샴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서구권에서는 샤미즈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샴, 샤미즈, 알면 할수록 매력이 넘치는 고양이 같네요. 둘이서 너와 서로 눈치를 봐도 시간은 멈출 줄을 몰라. 너와 같이 나 서로 맞춰봐도 생각이 더 많은지 너가 날 더 사랑하는 게 내 눈에도 보여. 너는 멀쩡 사랑하는 게 내 눈에도 보여. 넌 나빴어 제발 날 떠나가지마. 날 더 Okay 1, 2, 3 That I do o'clock when you're mine. Oh, love is sweet, got it on your mind. Love is sweet, got it on your line. Love is sweet, it got it. Got that 2 o'clock when you're mine. Oh, love is sweet, got it on your mind. Love is sweet, it girl. And we all love is 2 o'clock. 둘이서 너와 서러운 집 봐
샴의 이름과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제 샴의 생김새에 대해 함께 알아보아요. 샴의 평균적인 몸무게는 2.5에서 3kg 정도로 슬림한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씬한 체형인데도 근육질로 되어 있어서 겉으로 봤을 때 탄탄하고 날렵해 보입니다. 샴은 역삼각형의 작은 얼굴을 가지고 있으며 털색은 전체적으로 크림색이고 털 길이는 짧은 편입니다. 샴의 특징으로 꼽을 만한 점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얼굴과 꼬리, 몸통 부분의 포인트 컬러로 짙은 밤색 또는 옅은 붉은색을 띠고 있다는 점인데요. 두 번째로는 눈 색상입니다. 사파이어 블루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파란 색깔의 눈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제 샴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샴의 겉모습과 같이 도도하고 새침한 성격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집사도 있지만, 반대로 애교도 많고 수다스러운 고양이라고 얘기하는 집사도 있습니다. 그만큼 극과 극의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가지 매력을 가진 샴의 성격을 요약해보자면, 애교도 많고 집사에 대한 애정도 남달라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 수다스럽다고 해요. 그리고 호기심도 많고 장난꾸러기여서 집사와 같이 놀자고 장난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과 동물에게 낯을 가리기도 하며 불만사항이 있으면 야옹거리고 바로바로 불만을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샴을 키우면서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샴이 수다스러운 성격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파트에 사는 집사의 경우에는 샴이 큰 소리로 우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서 키워야 한다 합니다. 또한 샴은 집사와 노는 것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보다 함께 같이 보내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해요. 샴은 여러 무중 중에서도 알파로 속할 만큼 우두머리 역할을 잘하는 고양인데요. 예전에는 태국에서 사원을 지키는 역할도 맡았었는데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본능이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위협을 받는다고 느끼면 물기 때문에 나중에는 무는 것이 습관이 될 수도 있어요. 집사를 물지 않도록 무는 행동을 보일 때는 단호하게 교육해야 될 필요가 있답니다. 이 밤에 별일 없이 후회할 일도 없이 넘기고파 전화기 멀리 뜨고 생각할 틈도 없이 잠들고파 속고 속이는 시간 속에 말하지 못했던 말들을 지금이라도 전한다면 그땐 달라질 수 있을까. 괜한 기대를 눌러 담아 내일 밤 억지로 눈을 감아. Please good night, please good night. Stop thinking about you, stop thinking about you. 아닌 걸 알면서도 왜 멈추지 못해 매일 이래. Stop thinking about you, stop thinking about you. 끝난 걸 알면서도 왜 But I cannot stop thinking about you. 매번 똑같은 주제와 똑같은 결말은 TV에서 본 것 같은데 일주일에 몇 번을 틀어줘도 알면서 보게 되는 영화를 찍는 것 같아. 여태껏 이별이 잦아도 이리 멀리 온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 적어도 화내고 뗐었지. 밉다고 미울 땐 했었지만 더 그때 안 같아. 이게 내 친구마저 듣기게 뻔한 말 우린 몇 번을 더 겪어야 아는 걸까. 또 다른 사람을 잡고 취해봐도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이 밤이 가면 좋았던 기억만 나만의 발은 익숙한 너의 집 앞길에 서서 널 찾고 또 전화를 걸어. Maybe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Stop thinking about you, stop thinking about you.
오늘은 고양이계 여왕이라 불리는 샴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기품 있어 보이지만 귀여움도 못지않았던 고양이였죠. 먹냥도감에서의 첫 번째 장인 고양이 편이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반려동물 중 강아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여러 유익한 정보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반려동물, 하나밖에 없는 나의 가족, 둘도 없는 내 친구, 인생의 동반자. 그럼 안녕. 지금까지 먹냥도감, 제작의 조윤빈, 연출기술의 이소은, 진행의 김대국이었습니다. 오늘의 노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느새 9월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10월이 다가오고 있네요. 그와 동시에 시험 기간도 함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요즘 과제가 너무 많지 않나요? 저는 최근 몰아치는 팀 프로젝트 때문에 이미 많이 지친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도 완전히 가을 날씨가 돼서 자꾸만 밖에 나가고 싶은데요. 그래서일까요? 저는 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인데도 불구하고 괜히 리프레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저녁마다 산책을 자주 나가곤 한답니다. 시원해진 날씨 덕분에 밖으로 나오면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것 같잖아요. 선선한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특유의 밤공기와 함께 친구 또는 가족과 커피 한잔 사고 동네 한 바퀴 천천히 돌아다니다 보면 스트레스가 전부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든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산책을 좋아하시나요? 누군가와 함께 걸어도 좋지만 혼자 나와서 이어폰을 귀에 꽂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틀며 천천히 걷다 보면 그 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걱정도 들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도 자주 나갈 때가 많답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과제도 많고 힘드실 텐데 그럴 때마다 지금 보내드리는 노래와 함께 산책 한번 하고 오시는 건 어떨까요? Nobody's ever done me like that. I thought I'd never ever need you. All I wanna do is see you. I should've let it happen so fast. Girl, why'd you have to bang me like that? Your love is nothing but a see-through. I tell myself that I should leave you. But ooh, I don't wanna know where you wanna go. Who you taking home? 'Cause I can't lose everything I know. I used to feel alone. I'm picking up the phone and I'll be on the way in the middle of the night. 'Cause I can never wait for the morning to rise. We're kissing in the car underneath of the light. You got me, you got me. And I'll be on the way in the middle of the night. 'Cause something in the way you've been running my mind. If you want me to stay for the rest of my life, you got me, you got me. Remember all the nights like this, slipping into Motel 6. We take all off the back streets home, making sure your friends don't know. I've never thought it'd get like this. Still think about the very first kiss, but I can never lie to you. I'm going on my mind for you. But ooh, I don't wanna know where you wanna go. Who you taking home? 'Cause I can't lose
me and let me on away in the middle of the night. 'Cause I can never wait for the morning to rise. We kissing in the car underneath of the light. You got me, you got me. And let me on away in the middle of the night. 'Cause something in the way everyone in my mind. If you want me to stay for the rest of my life, you got me, you got me. 역사의 기억 속으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단순히 암기 과목으로 생각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흥미진진한 스토리와 함께 재밌게 배워봅시다. 저와 함께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사건을 한번 알아볼까요?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 모두는 평등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모두가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몇몇 사람들이 평등하기 위해, 차별받지 않기 위해 투쟁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과거에 우리 조상님들도 마찬가지였답니다. 특히 과거에는 신분제도가 존재하였으니 차별이 생기는 일은 일상이었죠. 하지만 이런 당연한 차별 속에서 불만을 갖고 투쟁한 조상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알아볼 사건은 말이죠, 훗날 조선 내에서 벌어진 여러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고 오랜 과거부터 존재해왔던 지긋지긋한 신분제도를 없애기 위한 농민들의 분계인 동학 농민운동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은 원래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하지 않았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1875년 조선의 배와 일본의 배가 충돌하는 사건인 운유 사건이 벌어지죠. 당시의 일본은 그 책임을 전부 조선에게 전가하며 조선의 항구를 개항하는 조건을 포함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1876년 결국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원래 닫았던 항구를 개항하기 시작하면서 조선의 물가는 오르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조선은 지방 관리의 행포 때문에 농민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었죠. 가뜩이나 힘든데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니 농민들의 원성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결국 참을 만큼 참은 그들은 직접 맞서 싸워야겠다고 생각했죠.
당시 농민들 사이에서는 동학이라는 사상이 널리 퍼지고 있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었던 그들에게 평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사상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학 사상은 그들의 봉기에 불을 지폈죠. 1894년 3월 21일 주도자 전봉주는 고부백산에서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태를 접한 정부는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농민군은 황토제 승리에 이어 정읍, 흥덕, 고창 등 여러 지역에서 관군을 무찌르고 전주성을 점령했죠. 이제야 위협을 느낀 국가에서는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청나라가 조선에 도착하자 텐진 조약에 의해 일본도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게 되죠. 이를 통해 국가가 위험하다고 느낀 전봉주는 패전개혁을 실시한다는 전주화약이라는 조약을 체결하고 동학 농민군을 해산시킵니다. 동학 농민군의 해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내정 간섭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죠. 그리고 조선 정부의 내정 개혁을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고종을 감금하여 제1차 갑오 개혁을 강행하기도 했죠. 이러한 일본의 행태에 분노한 전봉주는 제2차 동학 농민운동을 일으킵니다. 1894년 9월 18일 삼례에서 집결하여 서울로 향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봉기가 일어나죠. 그들의 의지는 불탔지만 일본군의 화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수 주종자들이 처형당하면서 2차 동학 농민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됐습니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은 계승되어 여러분이 아시는 3.1운동이 일어나는 등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비록 2차는 실패했지만 1차에서 그들이 원했던 패전개혁안을 얻어 어느 정도 신분차별에 대해서 해방이 되었죠. 그들의 정신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오늘의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역사는 돌고 돈다는 말이 있기에 우리는 역사를 잊거나 단순히 옛날 이야기 취급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역사를 되새기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해요. 더 나은 선택을 해서 우리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남기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역사의 기억 속으로 제작의 이정민, 연출기술의 이소은, 진행의 김대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가톨릭 대학교 교육방송국에서 보내드린 저녁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희 방송국은 재학생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과 의지함양을 위해서 하루 80분간 2차례에 걸쳐 성심교정 곳곳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9월 28일 수요일 저녁 정규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보하는 삶의 소리 가톨릭 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CUBS